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한의원이 있는 나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침 치료, 한약의 효과 경험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한의원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최근에는 이런 한의학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연장선입니다. 오늘은 27년 넘게 임상의로서 연세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신 손정희 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면 산청 세계 전통의학 항노화 엑스포가 열리는데요. 산청하면 약초가 유명합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인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원장님, 먼저 인삼은 약재로서 어떤 약재인가요? 네, 인삼은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산삼을 사람의 손을 거쳐 재배한 것을 말하는데요. 복이란 것은 기운을 보충한다는 한자어인데요. 네. 기운을 보충하는 대표적인 한약재입니다. 그리고 오장육부 중 오장 중에 비장, 요새로 말하면 소화기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폐장, 호흡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장 중 비장과 폐장에 좋은 효과가 있어서 한약 처방, 특히 보약 처방에 빼놓을 수 없는 약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인삼을 먹으면 기운이 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인삼의 효능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주된 효능은 복이 고탈, 보폐, 익비라는 효능이 있는데요. 이게 좀 어렵죠. 예. 복이란 기운을 보충한다는 뜻이고요. 고탈은 기운이 빠지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뜻이고요. 보폐란 호흡기의 기능을 도와주고, 익비는 소화장기에 에너지를 주는 것,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생진, 안신, 익지라는 효능도 또 있는데요. 네. 생진이란 표현은 질환이 오래돼서 몸의 진액이란 표현은 요새로 얘기하면 체액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런 이 진액이 부족해서 불균형이 될 때, 또는 오래된 질환으로 기운이 부족해서 땀이 너무 많이 흘려서 불균형해진 체액을 이렇게 조절하는 기능, 요거를 저희가 생진이라고 하고요. 안신이라는 것은 이제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는 효능, 그리고 익지라는 거는 지혜를 더한다라는 뜻인데 사실 뇌의 기능을 활성화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인삼에 네. 이러한 기운을 보충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왜 고려인삼, 이것도 유명한데 왜 인삼에 고려라는 말이 붙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인삼이 사실 한국에서만 나는 게 아닙니다. 인삼은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도 재배가 됐었어요. 예.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보열 강장에 효과를 내는 약초로 이용을 이미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삼국시대 이후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니까 고려에서 생산되는 것이 고려라는 이외에서 생산되는 인삼보다 품질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다가 고려 인삼이다라고 아예 명칭을 붙여서 가장 훌륭한 약재로 인식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려 인삼이라는 말이 있는 네. 거군요. 네. 그리고 인삼이 피부에도 좋다 이런 말도 들었거든요. 진짜 그런 효능도 있나요? 네. 그 한의학에서 폐는 아까 제가 폐장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호흡기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한의학에서 그 호흡기는 피부까지를 설명을 합니다. 네, 현대의학에서도 피부의 기능 중 호흡 기능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호흡기를 튼튼하게 하는 게 인삼의 효능이다 보니 실제 피부에도 약효가 나타납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인삼을 기반으로 화장품도 만들 수가 있겠네요. 네, 이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용을 네. 하고 있죠. 이제 국내에도 인기가 있지만 최근에는 그 아랍권이라든가 동남아시아권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폭발적인 구매력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 한방 화장품 이렇게 용기 뒤에 들어간 약재들이 이렇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인삼이라든가 또는 인삼을 재구성한 홍삼 같은 것이 꼭 들어가 있는 거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선조들은 인삼이라는 약재를 어떻게 썼을까요? 네, 저희는 그 피부의 열상이란 뜻은 피부가 찢어지고 다친 데란 뜻이거든요. 예. 그런 열상에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는 처방,
여기에는 인삼이 주된 약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현대적인 의미로 보자면 현대에서는 왜 바이러스 질환으로 알려진 사마귀 질환 같은 그런 증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치료할 때도 인삼이 주재료로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단순 피부 미용 자체에도 효능이 있지만 인삼은 피부의 외과적인 손상을 빨리 복구하거나 신체의 면역 기전이 깨져서 생긴 바이러스성 피부 질환에 치료하는 그 처방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인삼차를 마시는 것도 피부에 도움이 될까요? 네, 주변에 보면 인삼차 많이 드시죠? 네네. 그렇게 인삼을 하나를 달인 것 또는 뭐 거기에 약간의 대추 정도 넣은 것, 이것을 저희가 독삼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독삼탕은 대체적으로 통혈, 이 통혈이란 뜻은 전체적인 혈액순환을 조절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원래 독삼탕은 이런 때 쓰는 겁니다. 또는 응급상황. 여기서 말하는 응급상황은 그 통혈이 안 되는, 즉 출혈량이 많다던가 너무 출혈을 많이 했다던가 아니면 심박이 약해서 호흡과 기운이 급격하게 하락하여 불편해지는 증상을 그런 응급 상황에 치료하는 처방이에요. 그러다 보니 독삼탕을 드실 때는 이제 단순하게 피부 미용을 위해서 드신다기보다 그 목적을 표현하자면 전반적인 인체 혈액순환을 위해서 은은하게 이렇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함양 지리산에서 천종산삼이 발견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감정가가 총 8천만 원이었는데 혹시 산삼의 효능도 인삼과 비슷한 건가요? 네, 비슷하지만 저렇게 비싼 거 보면 효능이 더 좋겠죠. 예. 네, 사람이 재배하는 인삼과 구별하여,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인삼을 산삼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크게 자연생 산삼, 그 다음에 씨를, 그 자연생 산삼의 씨를 받아서 번식한 장내 산삼, 이렇게 크게 구별을 하고요. 이제 인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삼도 아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생 것을 수삼, 그것을 말린 것을 백삼이라고 하는데, 백삼, 예. 산삼은 그 인삼 효능의 몇 배겠죠. 그 중에서 산삼의 독특한 성질은 혈행순환을 좋게 하고 조혈, 피를 만드는 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네, 거기에 인슐린을 분비하는 그런 인체의 기능도 잘 도와줘서 당뇨 질환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간 기능을 개선시키고 간 조직을 보호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무너진 간세포의 보수 효과조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자면 만병통치약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드라마 같은 데서도 가끔 인용이 되지만 산삼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기사회생의 효과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싼 이유가 다 있었네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또 인삼과 비슷한 게 또 홍삼인데 홍삼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먹는 건강 기능식품이기도 하잖아요. 네. 서울 성모병원에서 홍삼에서 추출한 홍삼 오일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전립선 비대증 증상 개선에 큰 효과가 있었다. 이런 뉴스도 나왔거든요. 홍삼이 네네. 피부에도 좋을까요? 네, 앞에서 화장품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네. 홍삼을 이용하여 이미 화장품은 많이 시판되고 있고요. 이제 홍삼이란 것이 이게 유래가 있죠. 인삼을 9번 찌고 9번 말리고 이렇게 해서 붉은색을 띠는 것이 홍삼이잖아요. 일부 설명은 인삼의 보관 기간을 오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설명도 있고요. 이제 또 다른 설명으로는 인삼의 효능을 높이기 위해 9번이나 찌고 말리는 정성을 들였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저희가 병리실에서 이렇게 그 약물 성분 같은 거 보면 실제 인삼보다 유효 성분이 더 증폭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설명이 다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요. 예. 네, 그래서 피부의 재생력 및 방어력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효과가 있다. 그렇군요. 네, 그렇죠. 네. 네. 그 혹시 체질에 따라서 또 홍삼이나 인삼을 못 먹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인삼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죠. 이게 인삼을 복용해야 된다, 안 된다 그런 표현보다는 인삼을 복용해야 되지. 그러니까 인삼이라든가 홍삼을
복용해야 되지 않을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게 체질에 맞고 안 맞고의 의미가 아니고요. 예. 평소에 인삼을 드시고 좋은 경험만 있던 분들도 어떤 경우는 인삼이 특정 질환을 유발을 하거나 예를 들어 혈압 같은 데 영향이 가는 분도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는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경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게 아니죠. 세상에 어떤 것이 항상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염려가 되시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주로 방문하시던 한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면 진단을 맡기셔서 진단에 의해 처방을 하시나 안 하시나 인삼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를 따지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체질에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그렇죠. 이 한의사 그렇죠. 선생님들의 진단에 따라서 섭취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그렇죠.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 한번 생각을 맞습니다.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의원이 있는 나라 연세한의원 손정희 원장과 전해드렸습니다.